2022년 군문 7급 정보벌은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 앞서 제안에 대해서 주면 기출 풀이 강의와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강좌 중에 빅데이터 3.2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3.2는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현재 96개가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한 100개까지 일단 이상 계속 2014년도에서부터 시행된 문제가 일단 모의고사식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번에 새롭게 출간된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은, 이제 우리가 시중에 출간된 문제집과 이거의 차이점은, 이건 학원 내부 교재고요. 그리고 차이점은 여기는 모든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죠. 그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시중의 교재를 일단 출간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학원 내부 교재의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걸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군문 시험이, 이번에 이제 7급 시험과 이제 9급 시험이 있는데, 난이도 있게 7급과 9급이 확실히 차이를 일단 두고 있는 것을 일단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총평을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이 버퍼 오버플로 공격으로 가장 안전한 함수. 자, 가장 안전한 함수가 뭐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장 안전한 함수 하면은 보통 우리가, N과 F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수업 시간에 일단 그걸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NF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조금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그렇죠. SDR, N이 없이 그냥 CPY예요. 그 다음에 guess, S, printf. 이거는 사용 자제 함수입니다. 하지 마라. 그에 반해 이 부분을 조금 계산한 것은 SDR, NCPY, N이 일단 포함됐죠. 그 다음에 guess보다도 Fguess, 이거는 일단 안전하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 printf보다는 SN printf, 이거는 안전한 함수예요. 이 부분은 안전한 함수입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요. scanf S예요. 여기 이제 S가 들어왔으니까 약간 보완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일단 특징은 이 scanf의 문제점을 일단 해결한 함수입니다. scanf의 문제점을 해결했어요. scanf 함수 자체가 좀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걸 좀 개선했다. 크기를 지정해야만 일단 문자를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지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일단 입력이 받을 수 없도록 일단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함수다. 답은 4번이 되죠.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개발한 아마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뭐냐? 뭐 간단해요. 뭐 7급 수준에서는 일단 좀 쉽다고 볼 수 있죠. 자, AES, 미국에서 개발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AES 최종 우승자가 레인다를 했습니다. 레인다. 그래서 AES 이꼴 뭐 레인다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답은 일단 1번이고, 그 다음에 아리아, 시드, LEA 전부 다 국산 블럭아머죠. 블럭아머. 자, 그에 반해서 이제 LSH라는 것도 있어요. LSH는 이 국산 블럭아머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 LSH는 이 국산 해시함수죠. 해시함수. LEA가 비슷해요. LEA는 블럭아머고, 그 다음에 LSH는 이 국산 해시함수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목 정도라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OS의 7계층의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의 어떤 보완에서 네트워크 모델의 네트워크 계층, 이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 네트워크 계층 갖는 특징은 첫 번째로 패킷 전달입니다. 패킷 전달. 그 다음에 논리 주소를 일단 지정해줘요. 논리 주소랑 IP 주소죠. 이런 걸 일단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우팅.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을 보시면 양 끝단의 응용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관리하는 거야. 통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한다. 이거는 세션 계층을 얘기하고 있죠. 세션 계층. 그 다음에 양 끝단의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상위 계층 데이터의 이제 전달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신경 쓰지 않게 밑에서 일단 다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전송 계층. TCP나 IP 쪽,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전송 계층이고. 자, 세 번째는 두 지점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계층으로서 이 16진수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 주소 이거 하면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칠 때마다 경로를 찾아주는 라우팅을 한다는 거죠.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서 라우터를 통한 패킷을 일단 포워딩한다. 정했으면 그쪽으로 일단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TCP 연결 수리 핸드쉐이크 과정이 무작위 나열한 건데 이 중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문에 신 에크, 그 다음에 리시브 상태, 그 다음에 때론 리슨 상태, 이렇게 일단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핸드쉐이크 과정이라는 것은 먼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씬을 보내요. 씬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그에 따라서 씬 에크를 보내죠. 씬 에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크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 서버가 이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클로스 상태야. 닫혀 있다는 거죠. 이 닫혀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연결이 확립되는 과정이거든요. 이스태블리시입니다. 이스태블리시인데 그 중간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중간 과정. 이스태블리시드. 자, 지우고 새로 써보겠습니다. 이스태블리시드. 그러니까 연결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닫혀있다가 연결이 확립되는 과정이죠. 자, 씬을 보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씬 센트 상태로 보냅니다. 씬을 보냈다는 거야. 씬 센트. 그 다음에 이 서버는 닫혀있다가 계속 클라이언트가 오는 걸 일단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슨이에요, 리슨.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씬을 일단 받았어요. 씬을 받으면 씬을 리시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씬 에크를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씬을 받았다, 리시브라는 상태에 일단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에크를 일단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면은 이스태블리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씬 센트, 그 다음에 리슨, 그 다음에 씬 리시브드. 특히 이 씬 리시브드가 많게 되면 우리가 이제 3 핸드쉐이크 과정을 악용하는 어떤 공격? 씬 플러딩 공격 같은 게 일단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첫 번째 볼게요. 자, B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두 시스템이 통신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포트가 클로즈 상태에 있어요. 클로즈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서버는 해당 포트가 항상 서비스를 갈 수 있는 리슨 상태. 여기 초반을 일단 얘기하는 거죠. 리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통신하려고 하면 이미 C가 여기 해당되는데, 읽어보시고 이제 그림이 일단 연상이 좀 돼야 돼요. 이미 포트가 클라이언트 포트, 프로는 일단 할당이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에 연결을 하고 싶다는 표시인 씬센터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죠. 씬센터 상태로 일단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자,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받은 서버는 sin receive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연결을 해도 좋다는 sin echo 일단 여기로 보내는 거죠.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세 번째 상태죠. 세 번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연결 요청에 대해 그 서버의 응답을 확인했다는 표시로 echo 패킷을 일단 보내게 된다. 여기요. 마지막에 일단 이렇게 echo를 일단 보내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일단 그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그린 것 같이 이 그림이 일단 연상이 좀 돼야 돼요. 각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제어 플래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기기의 기기에서 보안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 해당 기술과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자, 응용 프로그램에 실행될 때 가상 머신 안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원래의 운영체제와 완전히 독립되어 실행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일단 지원해 준다는 거고, 사용자 앱은 기본적으로 앱 간에 데이터를 일단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다음 시스템알도 일단 접근할 수 없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앱 간의 문서, 그 다음에 음악, 사진 등의 전송은 시스템 API에서 그 기능을 제공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API를 통해서 일단 접근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소위 샌드박스라는 거. 샌드박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모래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샌드박스라고 얘기합니다. 모래, 샌드박스. 그래서 보딘 영역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일단 하도록 하는 거야. 보딘 영역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일단 동작시키는 겁니다. 동작시키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보호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 밖에 나가면 어떤다? 뭐 넘어지면 일단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모래가 있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보호된 영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일단 동작시킨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WEP입니다. WEP인데 이 WEP를 이용한 아마 세션을 무작위로 다녔는데 또 순서로 물어본 거야. 자, 순서로 물어봤는데 이것도 일단 좀 그림이 좀 연상이 조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WEP도 약간의 이제 뭐 챌린지 방법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뭐 이런 걸 좀 이용합니다. 자, 여기다 일단 제가 그려볼게요.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 클라이언트 AP가 있어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을 요청을 합니다. 연결 요청을 제일 먼저 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인증용 어떤 문자를 일단 전송하게 되는데요. 인증용 문자열 전송.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챌린지라고 얘기합니다. 챌린지. 뭔가 이제 뭐 시도, 뭐 도전, 뭐 이런 단어의 뜻이 있는 챌린지죠. 그래서 이제 너 누군지 일단 얘기해.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하려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쪽은 입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된 문자를 전송하게 되는데, 암호화된 문자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암호화 과정을 일단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는 이쪽 단계에서 자, 네 번째는 이 성공 실패 여부를 딱 결과 통보를 해요. 성공 실패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은 뭐다? 복화를 하겠죠. 복화를 해서 두 개가 이제 보낸 것이 동일하게 왔다 하면은 성공이고, 그게 아니면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을 요청해요. 연결을 요청하면
이 액세스 포인트는 약간 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챌린지를 일단 보내요. 인정용 문자를 챌린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아말에서 이 문자를 전송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 이제 그 기법상 대치기를 사용했다 했을 때 동일한 키를 일단 복화해서 보낸 것과 동일하게 일단 왔는지 해서 같은지 다른지 따라서 이렇게 실패냐 이제 성공이냐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봐보시면 제일 먼저 이 과정을 거치죠. 자, 사용하는 무선랜의 SS 서비스 아이덴티파이어 SSID 값을 알아내서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에 이 요청 메시지를 일단 연결 요청 메시지를 일단 보낸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자, 그걸 보낸 다음에는 자, 두 번째 C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용자 연결 요청 메시지를 받는 액세스 포인트는 임의의 문자를 일단 생성해서 원본을 일단 저장을 하고요. 이걸 저장해서 뭐 퀴즈 값을 일단 저장하고 있다는 거야. 퀴즈 정답,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일단 저장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원본을 저장하고 연결 요청 응답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 암호화되지 않은 인정용 문자형 챌린지를 일단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정용 문자를 받은 사용자는 자신이 가진 공유 키로 WEP 암호를 적용해서요. 암호를 한 다음에 암호문을 만든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에 이것을 다음에 전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가 공유 키로 만든 암호문을 전송한 액세스 포인트는 이걸 일단 복호하죠. 복호화된 문자열과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거 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이 같으면 성공, 그 다음에 아니면 일단 거부를 하겠죠. 이런 과정 거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자, 그림이 연상되면 상당히 쉬운데 이 개념이 안 써 있으면 이게 어떤 순서로 가는지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 86 CPU의 80X 그 다음 86 CPU 범위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런 문제가 왜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이 원래 이 버퍼 오버플로 공격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이 레지스터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이 정보물은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했을 때는 버퍼 오버플로 공격과 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보 보안 기사의 뭐 필기나 그다음에 뭐 실기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물론 뭐 이제 뭐 컴퓨터 일반 같은 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친숙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낯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좀 강학적으로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봐보시면 EX예요. 자, 이번엔 일단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이 산술 연산을 사용해서 함수의 어떤 결과값 산수요. arithmetic 산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B 뭔가 이 함수의 어떤 결과값을 저장한다 했을 때 여기에 지금 EAX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 B가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주소를 일단 주소를 일단 저장을 하고요. 특정 주소를 일단 저장하고 그 다음에 주소 지정을 일단 확대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사용한다. 주소값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일단 이런 인덱스 값을 일단 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어떤 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주소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인덱스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레지스터 C예요. C. 그래서 이 카운트 레지스터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정 명령에 하는데 이 반복 횟수나 좌우 방향 어떤 시프트 비트 수 이런 것 등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그런 부분 시프트나 그 다음에 반복 횟수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EDX 데이터 레지스터 뭔가 이제 데이터 같은데 이 연산 결과 시스템 상태 관련돼 이런 플래그 값을 저장한다. 이런 상태와 관련 데이터인데 상태와 관련됐다. 이건 느낌이 좀 와요. 이거는 잘못된 게 데이터 레지스터가 아니라 이거는 상태 레지스터라고 있는데 이 상태
레지스터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그 답은 일단 4번인데, 그럼 EDX 같은 경우는요, 입출력 연산의 일반 자료값 같은 게 일단 저장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자료 저장에 사용돼요. 일반 자료 저장에 사용이 됩니다. 자료 저장. 그래서 상태 값을 일단 저장하는 상태 레지스터. 나머지 거 일단 참고로 봐주세요. EAX, 그 다음에 EBX, 그 다음에 ECX. 자,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 쪽에 일단 나온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조금 간단한 그 문제를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그 전자우편 암화의 그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자, 91년 IDA 알고리즘, IDA 대칭기죠. IDEA 알고리즘과 RSA 알고리즘을 일단 조합해서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셀서클 암학에서 그 IDA 알고리즘을 일단 이용하고 사용자 인증을 해서 전자섬유 RSA 같은 걸 일단 사용해요. 특히 해당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관계 여기서 일단 짐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를 통해서 공개끼리 인증하는 방식이요. 믿음의 정도가 있는 거죠. 절반이냐, 뭐 0, 2분의 1, 그 다음에 1.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인증하는 거,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완전 신뢰.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혀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뭐다? PGP가 되는 거죠. 이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 3개 중에 뭐다? PGP. 여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아요. IDEA, 뭐 이 내용만 딱 보고서, 그 다음에 신뢰관계 이런 키워드만 보고서도 바로 고를 수 있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체급을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시스템상의 프로그램을 일단 동작시키면 해당 프로그램을 일단 동작하기 위해서 가상의 어떤 공간에 메모리가 생성되는데 이 메모리 구조하게 되면 딱 머릿속에 스택, 힙,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힙이라든지 뭐 기타 뭐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함수 뭐 이런 것 등들 일단 연상이 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 보시면 프로그램 로직이 그 동작하기 위해서 이런 인자, 아기먼트, 그 다음에 상태값 이런 걸 저장을 한다. 그다음에 해당 영역은 레지스트의 어떤 이 임시 저장, 그다음에 서브루틴 그 사용 시 복귀 주소 저장. 그럼 바로 여기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죠. 스택이죠, 스택. 리턴 주소. 그다음에 서브루틴한테 루틴의 인자 전달 같은 게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메모리 상위 주소에서 하위 주소로 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위에서 하위죠. 상위에서 하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메모리 구조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여기서 위쪽에 스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힙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중간이 뭐다? 둘이 같이 쓰는 가용 공간이죠. 가용 공간.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스택은 위에서부터 최대에서부터 최소 쪽으로 일단 커지고 힙은 뭐다? 반대로 최소에서 최대 쪽으로 일단 커지는 거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후입 선출. 그래서 가장 늦게 들어간 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다? 스택이 되는 거죠. 힙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은 일단 1번이 돼요. 자, 다음은요. 대측기 암호 기법이 아닌 것은 뭐냐? 대측기. 자, RC4. 얘는 스트림 암호죠. 스트림 암호.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측기입니다. 그 다음에 엘가마. 이거는 비대측기죠. 이건 비대측기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LEA. 그 다음 아리아. 아까 나왔었죠? 국산 블럭암호. LSH는 뭐다? 해시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번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과정 쭉 읽어보시면, 이 저장 형태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과정입니다. 이거는 저장 방식,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일단 종종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자, 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이 존재하는 서버에
이것이 취약점이 존재하는 그런 서버가 일단 있어야 공격이 할 수 있겠죠. 이 코드를 일단 작성을 일단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에요.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사용자가 이거나 어떤 게시판 같은 걸 일단 공격해서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격자가 작성해 놓은 이 코드에 해당 웹 서비스 사용자가 여기를 일단 접근합니다. 뭐 영문 없이 이제 정확하게 뭐 알고 접근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접근해요. 그러면 사용자는 공격자가 작성해 놓은 이 코드에 악의적 그런 코드죠. 이 접근하는 것을 일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게시판에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 코드에 일단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자, 웹서버는 세 번째, 이 사용자가 이 코드를 일단 포함된 게시판을 사용자 쪽에 일단 이것이 전달해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일단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코드가 실행돼서 공격 결과,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쿠키 같은 거죠. 이런 정보가 이 공격자 쪽에 일단 전달이 된다. 그것이 몇 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아래 설명은 보안 솔루션이 뭐가 되느냐.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문서 보안에 초점을 둔 그런 기술로서 문서 열람, 편집, 인쇄 접근권을 일단 설정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형태의 문서에만 일단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MS 워드나 이런 것 등이 사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말을 일단 통제할 수 있어요. 문서 보안에 일단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에 사용되는 운영체제 커널에 해당 모듈을 일단 삽입하는 형태를 일단 동작시킬 수 있다. 커널에 삽입해서 전부 다 이 문서를 일단 보완하겠다. 이것이 DRM이죠. DRM. 자, VPN, 그다음 DLP, 데이터 리키지 또는 리크 프리벤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 방지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A사가 나오는데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에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문형 반도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을 위한 어떤 전용의 그런 반도체 이런 것이 우리가 A사라고 할 수 있죠. 참고를 봐주시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OECD의 개인정보 보안의 8원칙 중에 일부를 나열하는데 이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정보의 정확성 원칙.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확보된다.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이것이 정보의 정확성 원칙입니다. 자, 이용 제한의 원칙.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그다음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용의 어떤 제한을 좀 두는 거죠. 목적 외로 일단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용 제한 원칙. 안정성 확보, 암호 같은 거예요. 이 정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의 청구권이 일단 보장이 된다. 이런 것이 일단 보장된다는 것은 안정성 확보가 아니라 얘는 개인 참가의 원칙입니다. 개인 참가의 원칙. 그래서 이거는 이 안정성 확보라는 것은 이제 암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고. 그 다음에 책임 원칙, 개인정보의 관리자의 원칙 준수 의무. 그 다음에 책임을 일단 부과한다. 책임에 관련 내용이 일단 서술되어 있으니까 크게 틀린 내용 없어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다음은요. 요번 이제 군무원 취급이 행안부에서 하는 취급 문제보다 오히려 더 앞서가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좀 출제가 됐어요. 이제 문제가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도 이제 많이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에 좀 앞서가는 그런 문제, 최신 어떤 보안 기사 같은 데서도 등장하지 않아. 그런 문제를 봐갖고 제가 상당히 좀 신선하게 많이 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군무원 취급의 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타일의 문제는요, 계속 이제 그 쉬운 문제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 응용력이 생겨요. 응용력이 생기니까 문제를 좀 돌려내더라도 처음 보더라도 뭔가 이제 거기서 문맥을 좀 파악해갖고 문제를 좀 푸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최고 수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풀어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런 훈련도 해보시면은 그런 감각을 좀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처음 나오는 그런 유형이에요. 양자 컴퓨팅, 뭐 요즘 이제 그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그런 주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양자 내성암호라고 하는데, 그럼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됐는데 그의 내성암호예요. 양자 내성암호. 내성암호라는 것은 그걸 일단 견뎌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양자 내성암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양자 컴퓨터의 이 알고리즘을 일단 적용하면 현재 알려진 대다수의 대집계암 알고리즘이 다음 시간 내에서 공격 가능해지므로 안전하지 않게 된다. 이 알고리즘, 자, 양자 컴퓨터에 엄청나게 좀 발전됐다 했습니다. 여기 양자 그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인데, 자, 간단히 이거 좀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양자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이 있고, 간단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존 암호. 이 기존 암호가 이제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쇼 알고리즘, 지금같이. 이 쇼 알고리즘은요, 이것의 특징은 인수분해 문제를 일단 해결했어요. 인수분해 문제. 자, RSA 같은 경우보다 이 쇼 알고리즘만 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키 알고리즘은 뭐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쇼 알고리즘, 양자 알고리즘의 쇼 알고리즘은 인수 문제가 이제 그냥 풀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로버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로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특징이 이 원소를 어떤 검색하는 그런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원소를 검색하는 속도 향상. 이거를 향상시켜서, 예를 들어서 대치기 같은 경우는, 대치기는 이 키 사이즈를 증가하지 않으면 이거를 일단 바로 뭐 검색하는 그 속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걸 찾아낸다는 거. 그러면 안정성을 해서는 키 사이즈 증가가 필요해요. 키 사이즈 증가를 하지 않으면 뭐다? 이거 깨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시도 있는데, 해시는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출력길이라는 건 메시지 다이제스트죠. 출력길이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대집계나 해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일단 안정성이 일단 확보가 될 수 있는데, CO 알고리즘을 통해 인수 문제 같은 게 해결되기 때문에 공개기 알고리즘은 일단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시면, 자, 양자 컴퓨터에 이 CO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요, 현재 알려진 이 대집기 아니라 비대집기야. 이 비대칭기 알고리즘의 다음 시간에 이거 공격이 가능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데요. 나머지 질문 한번 볼게요. 양자 키 분배에서는 양자 물리학의 어떤 중첩, 그 다음에 얽힘,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키 분배 방식을 일단 제공한다. 그래서 양자 키 분배, 크게 보면, 양자의 키를 분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양자 내성암호, 이 두 개의 축으로 이게 어떤 대응을 이루어집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양자 키 분배에서 양자 분리학의 어떤 중첩과 얽힘, 이것을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키 분배 방식을 일단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하니까 이거를 키 분배도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자 내성암호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더라도 안정성을 보장해서 보장하기 이런 알고리즘을 일단 일컬어서, 이런 알고리즘, 이게 이제 견딘다는 거죠. 내성 알고리즘을 일컫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쿠브 알고리즘을 일단 검토가 더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있으면 방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AMS에서는 양자 알고리즘 개발에서 Q샵 이런 오픈 소스 프로그램 같은 걸 일단 개발했습니다. 자, 참고로 봐주시고, 그래서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양자 키 분배, 그 다음에 양자 내성 암호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사이드 채널 공격입니다. 부채널 공격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사이드 채널, 부채널 공격은 어떤 알고리즘의 약점을 찾거나 이제 무차별 공격 이런 거 하는 대신에 약간 이제 알고리즘 약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무차별 공격 막 대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 암호 체계 어떤 물리적 어떤 구현 과정의 구현 과정의 어떤 정보를 기반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0과 1의 어떤 볼트 값이 다르다든지 이런 걸 알아낸다든지 뭐 이런 게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 자, 알고리즘 암호 체계에 물리적인 이런 구현 과정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공격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사이드 채널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요로 구현상의 이제 시간차, 그 다음에 전력 소모, 0과 1의 볼트 값에 따라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죠? 이런 전력 소모 등의 어떤 부가적 정보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유추하는 그런 방법.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부채나 분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부채나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CC, 그 다음에 암호 모듈에 대한 그런 평가, 그래서 CMVP죠. 이 등에서 비침습, 침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 공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공격은 이런 부분은 부채널 공격 같은 걸 일단 포함한다. 이런 것이 일단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론적 오류로 정보 유출을 일단 활용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알고리즘의 어떤 약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알고리즘 이론적 오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같이 우리 암호 체계의 어떤 체계의 물리적 그런 구현 과정, 특히 이런 거죠. 알고리즘 암호 체계 물리적 구현 과정의 정보를 기반해서 하는 그런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됐어요. 자, 다음 문제요. 블록체인의 가상화폐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뭐냐? 중앙 집중화된 관리나 그 다음에 제3자의 어떤 중재가 없다. 중앙 집중화된 관리자, 그 다음 중재자 이런 게 없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존 어떤 중앙 집중화된 그런 은행 체계 이런 게 일단 반기를 들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일단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블록에는 하나의 거래 내역이 암호화 저장된다.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의 블록의 내용이 그런 게 일단 저장이 돼요. 답은 근데 2번이고, 거래 장부에 해당되는 블록은 공개에 대해서 일단 분사 관리된다. 그렇습니다. 분산, 이것이 핵심 키워드죠. 거래 장부가 분산이 됐어요. 그런 어떤 장점 가지고 있죠. 자, 다음에 분산된 모든 블록을 위조하는 그런 어려움에 기반해서 가상화폐의 안정성을 일단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블록을 위조하는 게 일단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식으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위조하는 걸 일단 현실적으로 일단 불가능하죠.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 위험무석 방법론의 이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자, 이 문제도 일단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공부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데, 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위험 분석을 합니다. 토론을 통해 한다. 이거는 뭐다? 이 델파이 법이죠. 일정 조건에서 위협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결과를 추정한다. 이거는 시나리오법이야. 그다음에 비교 우선순위 결정표에서 위험 항목들의 어떤 서술적 순위, 이거는 순위 결정법이죠. 그다음 위험 발생의 빈도를 일단 계산한 식 같은 거 이겁니다. 식을 이용해서 위험 순위를 일단 결정한다. 이거는 수학 공식
접근법입니다. 수학 공식 접근법. 자, 이렇게 일단 다 해놨어요. 근데 이 성격이 갑자기 다른 건 뭐냐? 그러면 지금 델파이 시나리오 순위결제법은 성적 위협이에요. 정성적이죠. 자, 그에 반해서 4번은 뭐다? 이거는 정량적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성이에요. 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이거는 뭐 시험장에 가면 극 당황을 하죠. 뭐 실타래 같이 막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긴장된 상태를 하다면 실력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랬을 때 놓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세게 어려운 문제 가지고 막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오면 막 그냥 날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지안 커리큘럼 그런 걸 다 이제 감안해서 구성됐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암흑지 해시함수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주어진 그 출력 y에 대해서 그 hx는 y에 대해서 x를 입력을 찾는 거죠. 입력을 구하기 어렵다. 얘는 역상정성이죠. 역상정성. 이미 메시지에 대해서 동일한 해석을 가지는 메시지는 없다. 이 동일한 해석값 이것은 이미 메시지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이 소위 뭐다? 충돌이죠. hx하고 hx 프라임 입력은 다른데 동일한 해석값이 나왔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충돌인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해석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x와 x 프라임 이것을 구하기 어렵다. 이것이 뭐다? 충돌 저항성이죠. 충돌 저항성. 자, 주어진 x에 대해서 hx 프라임과 hx 그래서 만족하는 x와 x 프라임 서로 다른 겁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x가 아닌 x 프라임을 구하기 어렵다. 이것이 뭐다? 두 번째 역상저항성. 두 번째 역상저항성. 두 번째 역상저항성.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입니다. 자, 1번.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비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국가의 국가의 안정, 근데 국민생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한다. 이건 목적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기관장이에요. 이 취약점 분석 평가에 대해서 소관 시설의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백업, 복구 이런 것들이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이런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관리 계획은 중앙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얘는 관리 대책은 어디? 그래서 기관 관리 기관에서 하는 거죠. 일단 맞았고. 자, 다음은요. 이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소관 이 시설의 어떤 교란, 마비, 파괴된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 진흥원 중에 하나, 이제 뭐 이런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수사기관, 인터넷 진흥원 중에 이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이것을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한 기관만 일단 하면 되느냐.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좀 난해하게 출제가 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무심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뭐냐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인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인지할 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앙 행정기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 기관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이런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명칭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터넷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어찌 보면 얘는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 여기에 일단 반드시 통제해야 되는데 뭐 이거 하나의 기관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는 필수라고 여기나 여기는 뭐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답은 3번이 됐습니다. 뭐 취급 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행안부 취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제 문제가 상당히 정교하게 내는 그런 특히 이제 그 취급 같은 경우는 이제 법규 같은 경우도 좀 구급하고 좀 차이가 있게 좀 들어가긴 해요. 그런 부분을 일단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관리기관의 작은 소관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요. 침해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요. 이 해당 그 시설의 어떤 보호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신속히 해야 된다.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래서 답고르기가 조금 만만치 않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보통 이제 구급, 지금 이제 25문항에 출제되는 건 군무원 시험하고, 그 다음에 그 7급 시험인데, 이제 그 한 5문제 더 푸는 게 또, 좀 약간 느낌이 좀 틀리고, 지문이 길면은 집중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또 한 문제씩 볼게요. 유닉스 시스템의 파일 및 디렉토리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setUID가 설정된 프레임이 일단 실행이 되며, 일반 사용자가 이 소유자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정 명령을 일단 실행할 수 있다. 그렇죠. 소유자 권한으로 하는 게 setUID고, 자, 새롭게 생성된 파일이나 디렉터는 umask. 이거에서 실행들은 디폴트 권한을 일단 생성한다. 이런 권한을 일단 한다. 그렇죠. 새롭게 생성되는 mask 뭔가 벗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스티키 비트로 설정된 디렉토리는 해당 디렉토리 내에 파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요. 루트하고 누구 소유자만 이것을 삭제 변경이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게 우리가 스티키 비트죠. 자, 그다음에 set gid는 체인지 모드에서 자 여기서 set gid에요 175와 같이 1000번대 인자를 한다. 1000번대가 아니라 얘는 2000번 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set uid는 4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et gid는 얘는 2000이죠. 그 다음에 스티키 비트는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21 2의 2승, 그 다음에 2의 1승, 2의 0승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요거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ISMSP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그 다음에 2개 영역에서 그래서 80개 인증제를 한다. 아니죠. 여기서 P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몇 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까지 해서 몇 개? 얘가 3개죠. 그리고 얘는 몇 개? 102개. 이전에 이제 행안부 기출문제 이거와 비슷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이런 게 여기에 일단 들어가 있죠. 답은 1번. 다음에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은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관리, 관리책 운영, 그 다음에 관리책 점검의 4개 분야, 16개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SMS 인증의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신청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의무 대상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신청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내가 받겠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체계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준을 측정해서 이런 등급제, 인증제도 일단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요. 이 접근 통제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자, 보안 클래스를 그 보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교, 위를 가려서 이를 선행으로 클래스예요. 나열하는 접근 통제. 이거는 이 보안 클래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교 우선순위를 내서 선행으로 이런 것을 나열을 쭉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레티스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레티스 베이스. 자, 이거는 격자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계, 하계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일단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레티스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주체 역할, 주체의 어떤 책임과 역할. 그래서 이건 알백이죠.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의 어떤 등급을 비교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맥이죠. 그 다음에 역할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알백이야. 딱 봐도 2번과 4번이 그 다음에 이거 복수 정답입니다. 1, 3번은 전혀 엉뚱한 얘기죠.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 3이 일단 됐습니다. 복수 정답이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신뢰 컴퓨팅 TCP입니다. TCP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트러스트 플랫폼, 트러스티드 컴퓨팅 베이스예요. TCP인데, TCP의 어떤 각 계측은 고유의 어떤 보안 정책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 TCP를 또 재사용하거나 또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TCP는 기본적인 어떤 보호 환경을 일단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필요한 부가적 사용자 서비스 같은 걸 일단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 어찌 보면 이 TCP라는 이 자체가 이 TCP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넌 TCP 요소가 있습니다. 뭔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기본 어떤 입출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클럭, 그 다음에 뭐 인터럽트 처리, 이런 건 이제 TCP 요소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넌 TCP 요소는 사용자가 직전한 응용, 그 다음 유틸리티, 이런 거는 일단 넌 TCP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넌 TCP 요소인데, 아무튼 일단 TCP를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운영 TCP는 기본적 어떤 보호 환경을 일단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부가적인 사용자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서 이런 운영 TCP 같은 게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어떤 메인보드에 설치돼서요. 하드의 버스를 일단 사용해서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통신한다. 이거는 TCP가 아니라 TPM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고 마더보드 보면 딱 느낌이 팍 오셔야 돼요. 보안 정책의 정확한 적용 능력은 오직 TCP 내에 어떤 메커니즘과 보안 정책 관련 정보의 어떤 입력에 따른다. 그래 이거는 이제 이런 게 해당되는 거. 이런 적용을 돼서 이런 TCP 내의 어떤 메커니즘 이것의 정책과 정보의 입력을 따라서 신뢰성일 때 있게 유지하자.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 보안인데요. 좀 이것도 앞서가는 그런 문제 중에 최근 유형입니다. 인공지능이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계속 나와요. 이제 뭔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막 계속 수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잘못된 학습을 하겠죠. 이럴 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학습 과정에서 무작위 오류 일단 존재하는 노이즈를 고의적으로 일단 추가합니다. 잘못된 판단하도록 이런 해피 공격 같은 어떤 데이터 조작 공격을 일단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지 표지판은 이제 속도 제한 표지를 일단 잘못 인식했다면 엉뚱한 반응 같은 게 일단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을 노이즈, 이걸 해피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지리를 보내고 산출된 결과를 일단 분석해서 인공지능에 사용된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전도 공격. 여기서 이제 정보를 빼내는 인버전 이런 공격도 일단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 학습으로써 편향된 그 성향을 가지는 그 재전송 공격이 일단 존재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동일한 데이터 반복 학습에서 편향된 성향을 가지러 간다. 이거는 리플레이 혜택이나 어찌 보면 이 이제 편향성 공격을 일단 볼 수 있어요. 재전송, 우리가 재전송 공격을 좀 알죠? 그래서 얘는 편향성 공격,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계속 수집한다는 거야. 그래서 편향된 특정의 어떤 집합을 토대로 일단 구축한 시스템보다 올바른 결과를 일단 내보낼 수 없다는 거야. 편향된 특정 그런 집합을 토대로 이런 구축된 그 시스템은 이런 그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편향성 공개야. 그래서 편향된 그 특정 집합을 토대로 구축된 그런 시스템은 편향된 특정 집합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집합을 토대로 해서 그 시스템은 최적화된 결과를 당연히 낼 수 없겠죠. 이것이 우리가 편향성 공개입니다. 답은 3번이고. 악의적 그 데이터를 주입함으로써 정상적 서비스가 불가능해서 중독 공격, 악의적 데이터 같은 거를 이건 이제 잘못된 정보 같은 거 계속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중독 공격. 여기 이제 답은 3번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리플레이 했다고 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좀 추론하고 인공지능이 뭔지 정도만 알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트래픽 분석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어떤 4번을 일단 획득했어요. 4번을 획득해서 나중에 그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그 메시지를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격이다. 옳은 거 고르는 거요. 고르는 거. 자, 이거는 지금 리플레이 혜택인데요. 리플레이 혜택은 뭐다? 얘는 이 소극적 공격이 되는 거죠. 소극적 공격입니다. 지금 리플레이 혜택은 그 적극적 공격이죠. 여기서 지금 트래픽 분석을 가장 옳게 설명한 거. 이건 지금 리플레이 혜택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트래픽 분석 자체는 이제 소극적 공격이죠. 소극적 공격이고, 그 다음에 전송 성향 같은 걸 파악하는 그런 데에 나오는 거죠. 2번, 시스템 서비스를 느리게 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공격. 얘는 지금 도소 공격을 좀 설명하려고 하나. 그래서 트래픽 분석과 일단 거리가 멀죠. 가장 정확하게 설명은 어떤 거? 이런 가로채 정보를 조작하고 이런 거 아니고, 데이터 자체 외에 다른 정보를 유치하는 다른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전송 성향이라든지 어떤 패턴 같은 걸 찾아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소극적 공격.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난이도 있고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향후에 군문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등장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